우리 애니원 생리대나 애기 기저귀나 팬티 라이너나 아주 많은 투자를 해서 우리가 OEM으로 제품을 만들어서 이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엄청난 투자를 했어요. 국내에서 그냥 대충 만들어도 되는 것을 사실은 어떤 기능성을 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엄청난 투자를 해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사실 이 투자를 했을 때는 한국에 1조 5천억 시장을 보고 이런 투자를 했느냐? 회장님께서 절대 아니라는 거죠. 전 세계 시장을 보고 우리가 91조 1,600억의 시장을 보고 사실은 어마어마한 투자를 해서 베베린도나 애니원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내년부터는 이제 글로벌로 굉장히 힘차게 진행을 이제 할 계획에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글로벌의 가족들이나 아니면은 이제 이렇게 연고가 있는 분들은 그쪽 분들한테 지금부터 체험을 하시게끔 진행을 하시는 것도 이제 사업에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대기업의 생리대들이 지금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느냐. 여러분들이 그냥 흘려서 보기는 했지만 방송에 가끔 나오는 그런 내용들을 보신 기억이 있을 거예요. 우리나라가 펄프가 거의 안 나죠. 그죠? 나무 한 그루 자르면 쇠고랑 차야 돼요. 그죠? 생리대 한 장 만들자고 우리가 나무를 한 그루를 자를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지금 재활용이 가장 잘 되고 있는 게 뭐냐면 화장지예요. 그죠? 예. 그래서 각종 폐지들이 종이, 신문지, 전단지 뭐 이런 것들이 박스 뭐 이런 것들이 그냥 공장에 수거가 돼서 보내져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그냥 뭐 이렇게 수레에 싣고 다니는 거 많이 보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공장에 보내져서 잘게 부숴서 그거를 이제 이렇게 뭉쳐가지고 형광증백제라는 형광 물질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넣었다 건조시키고 두 번 넣었다 건조시키고 세 번 넣었다가 건조시키면 3번 정도 넣었다가 건조시켜야지만 하얀색이 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형광물질 덩어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거를 그대로 이제 건조시켜가지고 애기 기저귀를 만들고 생리대를 만들고 그 다음에 화장지를 만들고 있다는 거죠. 형광물질 덩어리라고 보시면 되고 그것을 가지고 다시 그냥 종이에다가 소변을 부게 되면 흡수가 안 되죠. 그러니까 거기다가 뭘 넣냐면 공업용 흡수체를 넣는다는 거예요. 그 공업용 흡수체가 뭐냐면 실리카겔, 김이나 스낵, 과자에 들어있는 실리카겔 아시죠? 그 다음에 물 먹는 하마, 뽀송뽀송한 장롱에다가 물 먹는 하마를 집어넣었어요. 한 달이나 두 달 있다 꺼내보면 물이 가득해요. 출렁출렁 하거든요. 그러니까 공기 중에 떠다니는 미세한 습기, 우리가 전혀 알 수 없는 그 미세한 습기까지도 강력하게 빨아먹는 그 습기 제거제를 가지고 생리대를 만들다 보니까 우리 질 속에는 꼭 습기가 필요한데 그 습기가 완전히 쫙쫙 수십 년 동안 빨려 나간다는 거죠. 태어나는 순간부터. 그러다 보니 여성분들이 질 건조증이 생긴다든가 질 분비물이 나온다든가 악취라든가 가려움증이라든가 그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이제 고통을 받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화학 물질을 가지고 생리대를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생리대가 정말 나중에 지금 이게 의약 부해품이에요. 그냥 생필품, 일회용품 수준이에요. 그냥 일회용품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쓰고 가볍게 쓰고 버리는 기준으로 만들기 때문에 그냥 편리성만 그냥 추구를 하면서 만들기 때문에 사실은 건강에 굉장히 해롭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생리대만큼은 절대적으로 의약품으로 분리가 되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의약품으로 분리가 될 때까지 이 생리대 사업을 그리고 이 생리대에 대한 이런 강의나 제가 이런 계몽 운동을 저는 열심히 제가 할 거예요. 지금 2012년도에서부터 굉장히 방송에 많은 내용이 나오게 됐어요. 뭐가 나왔냐면 얇고 깨끗한 게 좋다? 그 다음에 생리대 두 얼굴. 생리대 두 얼굴이라는 게 좀 웃기죠. 그죠? 과거에 우리 어머니 시대에는 명기저귀를 썼어요. 명기저귀를 쓸 때는 삶아 쓰고 빨아 쓰고 또 그 부끄러운 것을 또 널어서 말려야 되고 그 다음에 어디 외출을 할 때는 엄마 기저귀 보따리와 애기 기저귀 보따리가 그냥 한 짐이었어요.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그죠? 옷매무새도 단정하지도 않고 그렇게 불편했는데 어느 날 일회용 기저귀가 딱 나오게 됐을 때 엄마들이 만세를 불렀어요. 야, 이제 정말 여자들의 세상이다. 살다가 보니까 이렇게 생리대가 일회용 생리대가 다 나오게 됐구나. 과거에 우리가 가마솥에 밥을 짓다가 밥솥이 나오게 됐을 때 엄마들이 야, 이제 여자들 세상이다라고 했을 때처럼 그런 상황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일회용 기저귀에 모두가 열광하고 막 완전히 와, 이제는 정말 여자들의 세상이다. 너무 행복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것을 10년, 20년 장기간 쓰다 보니까 굉장히 불편한 내용들이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일회용 기저귀를 보면서 너무 행복하게 웃었던 사람들이 결국에는
일회용 기저귀를 쓰면서 여러 가지 불편한 내용들이 만들어지게 되면서 많은 분들이 웃었던 얼굴이 찌푸린 얼굴, 우는 얼굴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생리대 두 얼굴이라는 프로가 이렇게 나오게 됐어요. 그 다음에 일회용 생리대의 비밀. 비밀이 있으면 안 되겠죠. 대기업에서 만드는 거고 인류 모델들이 광고를 하고 있고 공용 프로에서 항상 이렇게 정말 좋은 생리대예요. 뽀송뽀송해요. 날아갈 것 같아요. 뭐 막 이렇게 광고를 하고 있는 제품인데 KS 마크까지 다 찍어서 이런 제품들이 나오고 있는데 일회용 생리대 비밀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생리대에 얽힌 불편한 진실, 생리대가 통증의 원인인가 이런 내용들이 나왔다는 거죠. 결국에 4대 방송국이 그 대기업을 공격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근데 정말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 이런 프로가 거의 한 3주에서 4주 정도 나오기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어느 날 똑같은 생리대가 다시 한번 TV에 나오면서 너무 죄송하게 됐습니다. 방송이 너무 과대하게 이렇게 방송이 되는 바람에 정말 죄송하게 됐다. 그러면서 정정 보도를 하는 거예요. 똑같은 제품을 보여주면서 이상 없어요. 그냥 쓰셔도 됩니다. 이게 돈의 위력이에요. 대기업의 힘이에요. 우리 소비자들은 그냥 머리에 그냥 이렇게 그냥 뭐 어떻게 보면 뇌가 마비가 된 사람들처럼 방송에서 나오면 누가 최면이라도 건 것처럼 그냥 스르르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방송이 그냥 잘못 보도가 됐나 보다. 쓸 수 있는 제품이었나 보다. 그렇지 대기업 제품인데 이러고 넘어갔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상황이 왔다는 거죠. 어떤 상황이 왔는지 제가 또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불만제로라는 이제 동영상인데 그동안 방송에서 나왔던 여러 가지 불편한 내용들을 제가 편집을 했어요. 편집을 해서 그 내용들을 제가 담아놨는데 한번 보시고 더 말씀을 드릴게요. 40년 동안 무려 12,000개를 사용한다는 여성용품 생리대. 혹시 한 번이라도 그 안을 뜯어서 들여다본 적 있으신가요? 오늘 불만제로에서는 생리대에 관한 불편한 진실을 파헤쳤습니다. 꿈인 줄만 알았다. 근데 막 벌레가 막 기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 안으로. 그래가지고. 정말 산채로 개미한테 쥐어뜯기는 아주 색다른 종류의 생지역? 이쪽 안으로 습기가 이렇게 물기가 만져지더라고요. 안으로. 네, 그래서 곰팡이가 다 있었어요. 생리대 하면 깨끗함이 다른 줄 알았다. 좋은 느낌만 있는 줄 알았다. 그러나 벌레와 곰팡이는 덤인가요? 여성 생리대에 켜진 적색 경고. 그래서 불만제로에서 최초로 생리대에 대한 모든 것을 해부해본다. 큰 말린 과정은 없습니다. 포장은 글쎄 이제 이게 완전히 100% 밀폐된 건 아니거든요. 시중에 판매되는 제품의 개별 포장 상태를 확인해봤는데 들어가네요? 네. 29개 제품 중 27개가 완전히 밀봉되지 않은 채 판매 중이었다. 완전 밀봉된 제품은 2개뿐. 최소한의 방어는 필요한 거 아닌가요? 침투 작전에 들어간 지 1시간 15분 만에 생리대의 방어벽이 뚫리고야 말았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바로 안으로 진입. 얘들 참 대단한 벌레구나. 그리고 순면 고객님 면이에요. 그래서 피부에 자극이 없어요. 순면이면서 이게 흡수감이 좀 뛰어나면서 면이에요, 순면. 너도 나도 순면 예찬이다. 그런데 정작 생리대 제조사는 입장이 다르단다. 면은 아니십니다, 고객님. 순면 감촉의 그 순면 느낌의 패드로 만들어진 그 고객님 말 그대로 그냥 순면 감촉인 것. 제가 지금 들고 있는 게 여성용품 생리대인데요. 여기에 보면은 주성분, 폴리에틸렌 필름, 부직포, 고분자 흡수 시트 이렇게 돼 있지 자세한 성분이라든가 또 자세한 주의사항 이런 건 나와 있지 않습니다. 20년 넘게 쓴 생리대가 문제였다. 쥐어뜯기는. 그러니까 짓무르다라는 단어가 사실 굉장히 무서운 단어잖아요. 우리가 계속 이렇게 땀 차고 습기 차고 핏물 차는 그런 생리대를 계속 달고 있어야 되니까. 그야말로 생지옥이에요. 생리대를 사용하게 되면 통풍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안에 있는 균들이 번식할 수 있는 환경들을 갖추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질염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발생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생리대가 화학물질들을 굉장히 많이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런 생리대의 은둔 문화는 문제 또한 카더라 통신으로만 전하는 악순환을 가져왔다. 진짜야? 진짜? 진짜? 미국의 경우
생리대 시장 점유율 60%를 차지하는 삽입형 생리대의 부작용을 입증하기까지 무려 38명이 목숨을 잃어야 했다. She walked into the hospital. It's that serious. She walks in and within 2 days. 그렇다면 최근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화학흡수체는 어떨까? 준비한 용액을 붓고 뜯어보니 부풀어 있는 알갱이 입자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것이 말로만 듣던 화학흡수체란 즉 형광증백제 검사를 실시해봤다. 자외선 램프를 생리대 표면에 갖다 대자 형광물질로 의심될 만한 발현이 포착됐다. 여자아이들은 기저귀를 떼고 나서 또 생리대라는 또 다른 종류의 기저귀를 만나요. 그런데 그 성분에 대해서 모르고 그것이 우리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모르고 그런데 그로 인한 고통을 자기 자신의 잘못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간다는 게 저는 그게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피부에 닿고 우리가 평생 동안 사용하는 이 물건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것이 알려져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내용을 보니까 굉장히 심각한 게 느낌이 오시죠. 예. 뭐 방송에 이 정도 나올 정도면 개개인의 피해 사례는 더 어마어마하다고 보시면 돼요. 사실은 어떤 분들은 생명을 잃거나 자궁을 적출하거나 불임이 되거나 생리통으로 굉장히 고통을 받거나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겠죠. 예, 남편들은 또 당신 왜 이렇게 건조해? 예, 그 건조한 것이 사실은 내 문제인 줄 알고 우리 유전으로 내가 엄마한테 물려받았나 건조한 것을 그러면서 남편만 휙 옆으로 지나가도 그냥 스스로 혼자서 건조해지는 거예요. 저도 사실은 그런 경험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사실은 여성들의 어떤 본인이 청결하지 못하게 해서 아니면 본인이 건강하지 못해서 뭐 그래서 오는 내용들이 아니에요. 사실은 환경적인 문제에서 이런 것들 때문에 여성들이 이렇게 불편함을 겪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지금 여기 내용에서 보신 것처럼 그 한의원 원장님도 얘기하잖아요. 생리대가 통풍이 되지 않기 때문에 세균이 번식할 수 있는 최고의 환경을 만들고 있다라는 얘기도 했고 또 정말 무서운 얘기는 탐폰에 대한 얘기예요. 미국에서는 탐폰을 쓰다가 38명이 사망을 했어요. 탐폰 아시죠? 예, 삽입형 생리대. 그죠? 지금 젊은 여성들이 거의 뭐 스타킹, 바지를 안 입은 것처럼 레깅스 차림으로 다녀요. 근데 그런 친구들이 두꺼운 생리대를 착용하라 그러면 하겠어요? 안 해요. 탐폰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가방도 굉장히 작아요. 그죠? 거의 책도 안 가지고 다니는데 생리대 가방을 들고 다니겠어요? 우리는 과거에 보조 가방이라고 해서 이만한 가방을 들고 다녔잖아요. 그래서 남학생들이 그걸 들고 튀면 쫓아가서 막 두들겨 패서 코피 터트리고 했던 기억이 제가 나는데 지금은 그런 가방조차 없어요. 왜냐하면 탐폰들을 너무나 많이 쓰고 있다는 거죠. 탐폰은 하루에 몇 번 안 갈아줘도 돼요. 그래서 질 안에다가 삽입을 시켜서 틀어 막아 놓는 거예요. 그러면 생리혈이 거기 계속 고이는 거예요. 그죠? 계속 고여서 그 안에서 썩기 시작을 해요. 그 안에서 썩어서 거기에서 썩은 어차피 세균 덩어리고 썩어서 나오는 피기 때문에 그것이 세균이 번식이 돼서 어디로 들어가느냐. 생리할 때만 유일하게 우리가 자궁이 열리거든요. 그 열린 시기에 정말 청결함을 유지를 해줘야 되는데 엄마들이 딸내미가 생리 초경이 딱 시작이 되면 얘기하잖아요. 탕에 들어가지 마라. 생리대 자주 갈아라. 속옷 자주 갈아입어라. 예, 아무 데서나 풀밭에 앉아서 소변 보지 마라.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생리 중에 탐폰이라는 걸 쓰면서 아주 많은 세균을 그 안에서 콩나물 키우듯이 키우는 거예요. 살아있는 세균들이 어디로 들어가죠? 갈 데가 없어요. 열려있는 자궁 안으로 들어가겠죠. 자궁은 임금님의 자식이 자라는 곳이에요. 자궁이잖아요. 그죠? 궁궐이에요. 근데 거기는 무균실이라야 돼. 아시잖아요. 그죠? 무균실이라야 되는데 어마어마한 세균 덩어리, 세균의 온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불임이 될 수밖에 없어요. 자궁에 혹 근종, 무록 생길 수밖에 돼요. 근종 없는 사람 없어요. 무록 없는 사람 없잖아요. 그죠? 거의. 그렇게 만들어지다 보니까 거기에다가 그 탐폰에는 화학 물질들이 있어요. 그 화학 물질들이 피부로 흡수가 되면서 혈액을 타고 온 몸을 도는 거예요. 그래서 탐폰을 쓰는 친구들한테 제가 대학교 안에 캠퍼스 안에서도 생리대 이거 파라솔을 펼쳐놓고 데모를 하면서 탐폰을 쓰는 친구들한테 제가 설문을 이제 한 적이 있어요. 탐폰을 쓰는 친구는 탐폰을 쓰니까 느낌이 어때라고 얘기를 하니까 조금 울렁거림이 있어요. 속이 메스껍대요. 그 다음에 머리가 아프기도 하고, 그 다음에 구토 증세가 있기도 하고, 아랫배가 막 이렇게 뜯는 것처럼 아프기도 하고, 그 다음에 어지럽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탐폰의 쇼크증이에요.
근데 이제 탐폰 때문에 사망을 해도 우리나라에서 탐폰 때문에 죽었다. 그렇게 밝혀낼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죠. 근데 미국에서는 이제 그렇게 밝힌 적이 있어요. 그래서 한동안 탐폰이 판매가 중단이 되기도 했는데 안에 들어가는 성분을 바꾸면서 화학 물질을 빼면서 틀어 막아 놓는 역할만 하면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결국에 틀어 막아 놔도 문제가 된다는 거죠. 안에 고여서 썩기 때문에. 원래는 생리대를 사용을 하면 안 되죠. 동물들처럼. 우리도 동물이잖아요. 다리 사이로 그냥 생리혈이 흘러서 내려가야 돼요. 동물들처럼. 그래야 우리가 자궁을 깨끗하게 지킬 수가 있는데 막아놓다 보니까 우리가 자궁에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처럼 생리대가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불편한 내용들이 만들어지고 있다. 내가 조용히 생각을 해보면 나에게 불편한 내용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생리할 때. 그래서 이거는 뭐 여자의 어떤 운명인가 보다. 이러면서 우리가 견뎌왔는데 그것들은 결국에는 이런 환경적인 문제, 대기업들이 이렇게 대기업들을 살찌우기 위한 그런 도구에 우리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살아가고 있던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생리를 하는 동안에 가렵거나 악취가 나거나 짓무르거나 질염이 생기거나 생리통이나 아니면 냉대야 이런 것들이 누구나 다 겪고 있다는 거죠. 거의 80%, 90% 이상, 거의 100% 이상이 이런 상황들을 겪고 있는데 이것들이 결국에는 개개인의 어떤 내용인가라는 게 아니죠. 결국에는 생리대로 인해서 오는 100%의 원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제가 오늘 그거를 정확하게 확인을 시켜 드릴게요. 경피독에 대해서 많이 아시죠? 우리 경피독에 대해서 많이 아시기 때문에 우리 해나를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고 계시고 저도 사실은 우리 회사에 와서 해나를 처음 해나로 염색을 해봤거든요. 그것도 제가 혼자서 해봤어요. 셀프로. 그래서 처음에 할 때는 잘 몰라가지고 마른 머리다가 발랐는데 숱이 많잖아요. 제가. 그래서 마른 머리다 발랐는데 뻐덕뻐덕해서 묻혀지지가 않아가지고 애를 먹었어요. 그래도 결국엔 발랐어요. 바르고 그 다음에 이게 젖은 머리다 한다라고 다시 확인을 해서 젖은 머리다가 또 하고 호호바 오일을 안 넣고 했는데 윤기가 별로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호호바 오일을 넣어야 된다 그래서 호호바 오일을 한 8방울 떨어뜨려서 또 해보고 했는데 몇 번을 했어요. 그렇게 시행착오를 저 혼자 이렇게 겪으면서 해봤는데 정말 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사실은 머리숱이 많기도 하지만 머리카락이 많이 빠지기도 하거든요. 제가 지금 뭐 49살, 지금 이제 이달에 올해 들어서 이제 50이 됐는데 머리가 빠질 때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빠지는 시기인데 이거를 딱 쓰고 나서 머리카락이 안 빠지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머리를 감고 나면 항상 이렇게 밑에 이렇게 머리카락을 집어내야 될 게 뭐 거의 뭐 엄청났었는데 머리카락이 한 3알, 4알 막 이렇게밖에 안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말 대단하구나. 이렇게 바로 감자마자 바로 이렇게 머리카락이 안 빠지는 걸 내가 정말 느낄 정도면 이게 바로 경피독이라는 게 이렇게 효과가 빠르구나. 원래 경피독이라는 게 피부로 흡수가 되는 것은 사실은 90%가 몸에 남아요. 경피독이.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90%만 몸에 남고 10%는 밖으로 배출이 돼요. 근데 우리가 입으로 먹는 것들은 10%만 남고 90%는 밖으로 나오거든요.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뭐 설사를 하든 우리가 구토를 하든 피부로 뭐 땀으로 배출이 되든 소변으로 나오든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사실 경피독이 되게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생리대가 착용을 했을 때 이런 일반 우리 손등이라든가 이런 피부가 이 경피독을 흡수하는 수치를 보면 1이라고 봤을 때 1이에요. 여기는 1이라고 봤을 때 우리 생식기 주위 남자나 여자나 똑같아요. 그 생식기 주위에 그 경피독이 흡수할 수 있는 그 비율이 42배예요. 어마어마한 수치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생식기 주위가 깨끗하지 않고 청결하지 않고 거기에 어떤 화학 물질이 닿았을 때는 어마어마한 피해가 온다는 거죠. 제2의 심장이라고도 얘기하잖아요. 심장이 멈추면 우리는 그냥 죽는 거예요. 자궁이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온몸이 전체가 문제가 생긴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우리가 또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바꾸어서. 만약에 거기에 정말 좋은 성분이 이렇게 우리가 생식기 주위에다 착용을 하게 되면 어떤 기능을 할까? 42배나 빠른 어떤 기능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굉장히 빠르게. 그래서 이 경피독이라는 게 그 정도로 굉장히 이제 중요한 상황인데 그리고 우리가 생리대에 생리혈이 묻었을 때 2시간 이상이 경과가 딱 됐어요. 2시간 이상이 경과가 됐을 때는 10배 이상의 세균이 번식이 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따뜻한 체온과 거기에다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리대를 착용하고 5시간, 6시간 잘 때도 있거든요. 그러면 방 안의 온도에서 거기에다가 생리혈이 셀지 모르니까 우리가 거들 팬티나 뭐 비닐로 된 그런 것들 입잖아요. 그죠? 생리 팬티 위에 비닐로 된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입고 자다 보면
내 방에서 따뜻한 방의 온도와 내 체온과 통풍이 안 되는 비닐에 쌓여가지고 단백질이 푹푹 썩는 거예요. 생선 머리를 검정 비닐에 싸가지고 미지근한데 따뜻한 데다가 5-6시간을 놔뒀어요. 그래서 우리가 풀어봐요. 구더기가 생길걸요. 예. 그 악취는 상상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것이 어디로 들어가느냐. 평생 열려있는 질과 생리할 때 잠깐 열리는 그 자궁 속으로 그대로 다 흡입이 되는 거예요. 안으로. 그리고 우리 딸아이가 생리대 자주 갈아주라고 하지만 자주 못 갈아요. 직장생활 하다가 어떻게 하면 밖에 외근하다가 아니면 수업 시간에 생리대 갈로 쫓아다니기 힘들다는 거죠. 그러면 2시간, 4시간이 경과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대로 착용을 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열려있는 질, 그 상태로 앉아서 있다 보면 그 썩은 그것들이 어디로 들어갈까요? 질퍽거리면서 질과 자궁 안으로 그대로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내 딸아이가 중고등학생이에요. 가임기 여성이 됐을 때, 결혼을 했을 때 임신이 빨리 될 수 있을까요? 10쌍의 부부가 결혼을 해서 자연적인 부부 생활을 했어요. 1년 동안 임신할 수 있는 확률이 몇 프로일까요? 40% 미만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죠? 2년 지나고 3년 지나고 나이도 꽤 먹어서 결혼들을 하는데 결국에 3년, 4년 지나가면 임신을 할 수 없는 어떤 아이를 키울 수 없는 어떤 그런 고령의 나이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그때를 못 기다리고 엄마들은 이제 계속 이제 뭐 병원에 가서 뭐라 그러죠? 인공수정을 하잖아요. 그죠? 인공수정을 하는데, 인공수정 한 번 할 때마다 비용이, 한 1,000만 원 이상이 든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요즘에 TV에서 보면 쌍둥이 프로 되게 많이 나와요. 2쌍둥이, 3쌍둥이, 4쌍둥이. 왜 그렇게 나올까요? 그죠? 인공수정 때문에 그래요. 인공수정은 실패율이 높기 때문에 보통 수정을 시킬 때 2개 이상을 수정을 시키거든요. 그게 그대로 성공하면 그대로 아기가 그냥 쌍둥이, 3쌍둥이, 4쌍둥이 그냥 나오는 거예요. 예. 근데 우리는 과거에 우리 어머니 시대에는 명기적이 빨았으면서 다소 불편하긴 했지만 그래도 7, 8명씩 낳아도 건강하셨잖아요. 저도 우리 엄마가 부엌에서 강원도 그 두메산골, 동막골 그 산골에서 부엌에서 그냥 이렇게 군불 지피면서 저녁밥 짓다가 제가 이렇게 태어났어요. 그렇게 그냥 건강하게 약한제 안 먹고도 우리는 그렇게 어머니가 우리를 낳았는데 지금은 정말 저도 지금 나이가 50인데도 어떤 분들 저보고 30대냐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늙지 않아요. 우리가 방부제 세대이기 때문에 늙지는 않는데 자궁은 퇴화가 되고 있죠. 제가 작년에 폐경이 됐거든요. 예, 그 정도로 지금 이런 심각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는 55세까지 생리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성성을 잃으면서 100년을 살고 200년을 살면 뭐 할 거예요? 100세 시대, 120세 시대 아기도 못 낳으면서 여자가 정말 누려야 될 것들을 못 누리면서 우리가 이렇게 빨리 자궁을 적출하고 막 이런 상황에서 100세를 살면 뭐 할 거냐는 얘기죠. 그래서 시대는 점점 늘어나고 암도 정복을 하고 있는데 자궁만 퇴화가 되고 있다.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겉모습은 우리가 방부제를 하도 많이 섭취를 해서 늙지는 않고 있는데 근데 이게 우리가 무엇을 원망을 해야 되죠? 누구를 원망해야 되죠? 대기업을 원망하고 아니면 산부인과 의사들 생리대에 대해서 뭔가 좀 계몽을 해줘야 되는데 안 해주는 사람들, 대기업의 남자 사람들, 그런 사람들 우리가 원망을 해야 되나? 아니에요. 여자들 자신을 원망해야 돼요. 여자분들이 생리라는 자체를 여자라는 그 성이라는 자체를 우리가 너무 부끄럽게 생각을 해요. 생리통이 부끄럽고 내가 생리하는 것을 누가 알까봐 부끄럽고 아니면 생리하면서 자궁 속에 질 속에 어떤 여러 가지 질환들에 대해서 친구와도 얘기 안 해요. 나는 악취가 나. 생리가 끝나고 난 냄새가 나서 미치겠어. 막 질 분비물이 막 콸콸 쏟아져. 너무 고통스러워. 남편이 냄새 난다고 옆에 오지도 않아. 내가 너무 건조하다고 우리 신랑이 당신 왜 이렇게 건조해라고 얘기해. 친구하고도 얘기 안 해요. 내 스스로도 너무 창피해. 병원에 가서 얘기하기도 부끄러워. 그것들이 우리가 그렇게 생리대 시장을 만든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시장을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바보 같은 거예요. 그죠? 아픈 거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아픈 거는 소문을 내야지만 고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우리 여성분들의 어떤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이런 환경적인 형광물질로 표백된 하루 종일 쓰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을 때까지 뗄 수 없는 형광물질에 표백된 그 화장지를 우리가 매일매일 대여섯 번씩 쓰는 그 화장지와 이 생리대와 태어나는 순간부터 응애하는 순간부터 썼던 그 피부에 처음으로 닿는 게 면이나 어떤 그런 질감이 아니에요. 사실은 원단이 아니에요. 화학 생리대예요. 화학 기적이에요. 태어나는 순간부터.
거기서부터 뭔가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여자분들이 먼저 깨어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이 시장이 바뀌고 생리대가 일회용품 시장에 머무는 게 아니라 정말로 이것이 이제는 어떻게 의약품으로 분리가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입으로 먹는 거에 우리가 너무 치중해서 유기농을 먹고 뭘 먹고 막 미국산 쇠고기가 좋으냐 어디산 뭐가 좋으냐 막 이렇게 따질 때가 아니에요. 우리가 화장지를 써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지금 그 기로에 있거든요. 여러분 오늘 휴엔 화장실 한번 가보셨어요? 지금 전국의 센터 사장님들 지금 강의 듣고 계신데 화장실에 가보셨어요? 화장지가 가득해요. 팬티 라이너가 가득해야죠. 그죠? 팬티 라이너에 그 떼어낸 테이프 가득해야지 왜 화장지가 가득하냐는 거예요. 이 기가 막힌 제품을 가지고 예, 여러분들이 이 제품을 한 6개월 정도 사용을 하게 되면 이거는 뭐 과대 광고라 할 수도 있는데 과대 광고 아니에요. 6개월 정도 쓰시면 변화가 되기 시작해요. 얼굴이 변하는 것처럼 무언가 변화가 되기 시작해요. 여러분들이 제가 하는 얘기를 정말 체험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내 얼굴이 좋은 화장품을 쓰고 마사지 피부샵에 가서 막 마사지를 받고 피부에 좋다는 것들 했더니 내 얼굴이 점점점 변하더라. 근데요 화장지를 끊고 생리대를 바꾸는 순간에 그곳이 내 얼굴보다 더 빠르게 변하기 시작을 해요. 그거를 5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누구나 다 느낄 수가 있어요. 지금 생리대를 쓰는 분들에게 MBC에서 거리에 나가서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냥 거리에 막 다니는 여성분들한테 물어봤어요. 당신 생리대를 쓰면서 불편한 내용이 있느냐라고 물어봤더니 88명이 불편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88명. 이 88명 말고 12명 속에는 그 불감증의 어떤 분들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축축한 건 당연하지. 생리혈이 나오니까 축축하고 가려운 건 당연하죠. 그 다음에 생리통 있는 건 당연하죠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속에 12명도 저는 들어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바로는 제가 거의 수년간 이 사업을 하면서 만난 모든 사람들을 봤을 때 거의 100%예요. 생리하는 동안에 생리대를 쓰면서 불편한 내용은 100%다. 근데 그 어떤 제품을 가지고 설명을 했을 때 100%의 고객들이 이거를 더 이상 못 쓰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제품이 지구상에 과연 몇 개나 존재할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바로 우리의 시장성이고 우리의 비전이에요. 내가 부자가 될 수도 있고 내가 내 아이를 2명을 뉴질랜드 유학을 보낸 것처럼 여러분들도 이 생리대만 잘 들여다보면 이 시장만 잘 캐치를 하시면 내 아이들을 유학을 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00명의 여성에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45명의 여성들이 너무 가려워요. 예, 가려울 수밖에 없겠죠. 예. 24시간 동안 그냥 거기다가 축축한 것을 붙이고 있으니까 우리가 탕 속에 목욕탕 가서 탕 속에서 한 5분만 있어도 5분만 있다가 나도 가장 두꺼운 각질층이 뒤꿈치죠. 뒤꿈치, 예, 손가락 뭐 이런 데가 쭈글쭈글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 세상에서 가장 우리 몸에서 가장 여린 그곳에다가 그 질퍽거리는 세균 덩어리를 습한 것을 거기다 24시간 붙이고 일주일씩 붙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불어 터지고 가렵고 짓무르고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이 나온다는 거죠. 근데 사실은 여성들이 왜 거기에 통증을 못 느끼느냐? 그것도 어떤 생물학적인 그런 원리가 있어요. 뭐냐면 우리 인체에서 가장 감각기관이 발달하지 않은 곳이에요. 어떻게 보면 통증을 가장 느끼지 못하는 부분이에요. 왜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통증이 심하고 여기에 바늘로 한번 콕 찔렀을 때 아픈 것처럼 생식기 쪽이 질 쪽이 그렇게 아프다 그러면 우리는 아이를 자연분만으로 낳을 수가 없어요. 하나를 낳고 더 이상 낳지 말아야지 했는데 둘째 낳고 셋째 낳고 그렇게 되거든요. 그 정도로 생식기 주위의 통증을 우리가 느낄 수 없게끔 그렇게 사실은 감각기관이 굉장히 약해요. 그렇기 때문에 죽기 직전에 우리가 확인이 되는 거예요. 막 하혈이 쏟아지고 막 쓰러지고 이러면서 병원에 가면 적출을 하거나 죽거나 그런 상황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좀 더 우리가 좀 신경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애니원 생리대가 지금까지 이렇게 제가 무서운 얘기 굉장히 많이 해서 심각한 얘기를 했는데 이것들을 해결을 할 수 있느냐? 해결이 가능해요. 그건 여러분들의 선택이에요. 그래서 제가 우리 제품의 한번 구성을 한번 여기 보여드릴게요. 우리 제품은 우리 애니원은 모두 이렇게 구층 구조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맨 위에 첫 번째 우리 생식기 질이 닿는 부분이 페이싱 레이어 부분이에요. 페이싱 레이어, MS 공법이라고도 하죠. 그게 지금 여기 1번이에요. 요렇게 딱 감싸고 있어요.
그래서 이 페이싱 레이어는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순면 공법으로 피부에 자극이 최소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순면으로 만들었는데 이 순면을 아주 미세하게, 그러니까 이제 그 누에고치 실처럼 면 실크라고도 얘기를 하죠. 그래서 아주 미세하게 실을 가늘게 만들어서 꼬아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피부에 닿았을 때 아주 여러 시간을 착용하고 다녀도 이제 피부에 닿았을 때 이제 그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피부의 자극을 이제 이렇게 최소화시키는 이제 공법을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소재 자체를 독점 계약을 해놨어요. 그래서 당분간은 아무리 제품이 좋다 하고 나와도 사실은 이렇게 나올 수는 없다는 거죠. 우리가 독점 계약을 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국내 제품 아무리 좋은 제품을 갖다 놓고 여러분들이 피부와 뭐 볼에다 이렇게 비벼봐도 우리 제품처럼 부드러운 제품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 제품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이렇게 엠보로 돼 있어요. 올록볼록하게 엠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착용했을 때 부드럽기도 하지만 쿠션감이 상당히 좋아요. 착용감이 굉장히 좋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건강칩이죠. 이 건강칩에 사실은 아주 많은 투자가 들어있고 여기에 비밀이 들어있어요. 여러 가지 기능들이 들어있는데 제가 여기서는 방송 중이기 때문에 그냥 건강칩이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가볍게 말씀을 드리면 오염을 방지하거나 청결함을 유지시킬 수 있다. 청결함이 사실은 생리대의 최고의 장점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청결함을 유지시킬 수가 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강의 끝나고 나서 질문하시는 분들한테 추가로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3번과 7번이 있죠. 요 3번, 7번은 완전히 360도를 이렇게 감싸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탈지면 우드 펄프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거는 천연 성분이에요. 나무에서 주 원료로 해서 나무를 주 성분으로 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흡수율이 굉장히 좋아요. 생리혈이 떨어지면 쫙 흡수해서 밑으로 그냥 바로 전달을 하는 거예요. 흡수해서 바로 전달을 하기 때문에 피부에 닿는 느낌이나 피부에 생리혈이 묻거나 축축한 수분기가 닿는 느낌을 완전히 100% 이제 이렇게 막아주는 역할을, 그런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4번과 6번. 여기 지금 4번과 6번이죠. 그래서 맨 위에 한 장이 있고 아래 또 이렇게 한 장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뭐냐면 폴리머 용지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생리혈을 역류하는 거를 막아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리대를 뜯어서 한번 속을 들여다보셨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폴리머 용지를 아주 얇은 종인데 그걸 한번 뜯어서 보시면 제가 조금 이따 다 이제 확인을 시켜 드릴 거예요. 보시면 구멍이, 미세한 구멍이 뚫려 있어요. 근데 그 미세한 구멍도 사실 깔때기 모양이에요. 그래서 들어오는 구멍은 큰데 나가는 구멍이 굉장히 작아요. 샥 들어와서 밑에서 나갈 수가 없게 만들어 놨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완전히 역류가 차단이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안전해요. 그 안에 화학적인 그 무엇이 들어가 있다 해도 100% 역류를 막아주기 때문에 아주 안전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5번. 지금 여기 5번이죠. 요게 이제 흡수체예요. 그죠? 흡수체인데 친환경 고분자 흡체라고 돼 있어요. 고분자라는 거는 굉장히 미세한 알갱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주 미세한 알갱이로 만들어서 생리혈이 딱 들어오게 되면 그 폴리머 용지를 뚫고 딱 들어오게 되면 그 안에서 이 알갱이가 유리 구슬처럼 변하는 거예요. 젤리 아시죠? 젤리. 예, 젤리로 변하면서 그 젤리가 생리혈을 싹 감싸는 거예요. 먹은 거 있으면서 밖으로 나오지가 않아요. 손으로 막 문지르고 이렇게 터트려도 터지지가 않아요. 생리혈을 그 안에 먹은 거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자체, 이 안에 들어가는 이 내용물 자체, 이 겔 자체도 사실은 친환경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펄프에서 나오는 그 성분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만들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특수 방수 펄프라고 되어 있죠. 이 특수 방수 펄프는 여기 마감재예요. 맨 밑에. 그래서 팬티에 닿는 부분. 이 팬티에 닿는 부분인데 요거 같은 경우는 보통 비닐이 썩는데 한 뭐 수백 년 걸린다 그래요. 수백 년이 걸려도 안 썩는다. 환경 뭐 오염의 주범이 뭐 비닐이다 이렇게까지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게 한 1년 정도, 2년 정도면 그냥 땅에서 그대로 분해가 되는 그런 이제 종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리고 미세한 구멍이 뚫려 있어요. 그래서 통풍이 돼요. 그러니까 생리혈이 밑으로 새지는 않으면서 공기는 통한다는 거예요. 그 생리혈이 나오게 되면 따뜻한 열감이에요. 열감이 오래 지속이 되면 사실 그것도 부패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열감을 밖으로 빨리 이렇게 이제 배출이 되는 거예요. 열감은 밖으로 빼면서 공기는 안으로 끌고 들어오고 그 다음에 생리혈은 완전히 방수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 요즘에 왜 그
뭐 스포츠 웨어들 많이 보이시잖아요. 그죠? 스포츠 웨어 굉장히 뭐 좋은 것들 많이 나오는데 그 이상의 과학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보면 샘방지 턱이라고 되어 있죠. 요 9번이에요. 예, 맨 위에 이렇게 샘방지 턱이 양 사이드에 되어 있는데 요 샘방지 턱이 뭐냐면 생열이 탁 쏟아질 때 사실은 뭐 한 방울씩 똑똑똑 떨어지진 않아요. 그냥 찔끔찔끔 나올 거라고 다들 상상을 하시는데 우리가 재채기 할 때 하품을 할 때 그냥 한 발짝 뛸 때 앉았다 일어날 때 그냥 가볍게 몸놀림만 해도 어느 순간에 뜨거운 혈액이 대량이 그냥 꽉 이렇게 쏟아지거든요. 샘방지 턱이 없을 때는 흡수율이 아무리 좋고 생리혈이 잘 잡아준다 그래도 사실 밖으로 셀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한 번씩 어혈이 쏟아질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샘방지 턱이 그거를 잡아주는 거예요. 제가 이제 과거에 단연간 했던 그 이제 생리대는 사실은 이게 샘방지 턱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옆으로 새 넘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게 생리혈이 샌다고 안 했는데 생리혈이 새더라. 그리고 앉아 있는데 생리대가 모양이 막 뒤틀어지더라. 막 터지더라.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거를 다 예방을 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양 사이드에 샘방지 턱을 놓으면서 거기에다가 박음질을 2번, 3번을 더 안전하게 했어요. 그래서 모양이 절대 뒤틀어지거나 옆으로 새어 남치거나 그런 게 없어요. 아주 100% 안전한 제품으로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지금 여기 이제 이게 보면 접착제 부분이죠. 이 접착제 부분도 사실은 이제 친환경 제품이에요. 껌 성분으로 만들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굉장히 안전하게 만들어졌다. 그것도 제가 조금 이따가 이제 눈으로 한번 확인을 시켜 드릴 건데 모든 제품은 사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죠? 기능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그런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우리 제품은 하루에 3장만 쓰면 되는 제품이에요. 생리대. 예. 근데 모르는 분들은 사업자 사장님들은 전달을 할 때 그런 얘기를 안 해요. 그냥 이거 되게 좋아요. 좋은 기능이 있어요라고 얘기를 하면서 전달을 하는데 소비자들이 쓸 때 이거 사기도 불편하고 그냥 뭐 대형 마트나 시장 갔을 때 1+1 이구지구 그냥 허리띠 막 둘러놓고 뭐 세일하는 거 많이 있잖아요. 그럼 그런 거 그냥 사는 거 편한데 일부러 굳이 내가 당신에게 연락을 해서 아니면은 이게 뭐 여기 뭐 안에 사이트에 들어가서 내가 이렇게 구매하는 거 너무 불편하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네트워크 제품을 내가 왜 써야 돼? 전 네트워크 싫어해요.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어떤 친구는 나랑 별로 관계가 좋지가 않아. 질투하는 친구도 있어요. 그냥 겉으로는 친한 척 하는데 야 친구야 이게 너무 좋아 그러면 본인이 쓰고는 싶어. 하지만 그 친구가 싫기 때문에 그 제품을 안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 나 우리 딸내미랑 쓸 거 지난달에 인터넷으로 그냥 박스떼기로 주문해놨는데 한 달, 2달 정도 쓰고 나서 그거 다 쓰고 나서 살게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여자의 심리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여기에 대한 어떤 기능을 얘기하지 않으면 이분들이 선택을 안 한다는 거죠. 이렇게 좋은 제품을 얘가 왜 안 써? 얘 미쳤나 봐. 너무 웃겨. 오히려 이게 더 싼데라고만 생각을 하니 그 사람만 원망을 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너가 싫은 거야. 제품이 싫은 게 아니라 그 상황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사업을 하다가 보니까 어떤 분들은 그래요. 사실은 제품 어떻게 해서 누구한테 소개받았어요? 라고 얘기하면 사실 우리 친구가 설명을 했는데 제품이 너무 좋아 보여서요. 친구한테 사서 쓰시죠. 그러니까 저는 그 친구랑 별로 관계가 좋지 않아요. 예,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10명 중에 한 3명은 끼어 있을 거예요. 그 친구가 오케이 안 하면 나랑 관계가 별로 안 좋은가 보다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하루에 3장만 쓰면 돼요 라고 얘기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8시간 간격으로 생리대를 갈아주면 돼요. 8시간 동안 생리혈이 묻어있는 상태에서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따뜻한 상태에서 생리혈이 따뜻해요. 소변도 따뜻해요. 그죠? 그리고 우리 피부에 닿아 있으면 어쨌든 체온과 비슷한 온도, 미지근한 온도는 되거든요. 그래서 생리혈이 묻어있는 상태에서 정말 좋은 기능을 하는 제품이기 때문에 생리혈이 묻었다고 해서 화장실 갈 때마다 바로바로 갈아주면 이거는 완전히 어마어마한 손해를 보는 거예요. 낭비예요. 그리고 그 좋은 기능을 우리가 체험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8시간 간격으로 무조건 갈아줘야 돼요. 아무리 많은 생리혈이 쏟아지고 생리혈이 양이 아무리 많은 사람도 피부에 닿지 않아요. 절대 묻어나지 않아요. 제가 조금 이따가 그것도 확인을 시켜 드릴 거예요. 무조건 8시간 간격으로 갈아주면 자주 가는 번거로움도 없죠. 금전적으로 굉장히 도움이 되죠. 예, 그 다음에 건강에도 굉장히 유익한 제품이다. 이렇게 분명히 설명을 하셔야지만 이제 사용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리혈이나 소변이나 물이 묻었을 때 더 좋은 기능을 한다. 그래서 우리가 팬티 라이너를 쓸 때 그냥 마른 상태로 쓰시는 게 아니라
사실은 따뜻한 미온수를 묻혀서 그 건강칩이 있는 부분에 미온수를 묻혀서 착용을 했을 때 더 좋은 개선 효과가 있는 제품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마찰, 예, 마찰이 있으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생식기 주위에 그 경피독, 예, 좋은 것을 흡수할 수 있는 기능이 42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제품을 피부에다가 이제 생식기 주위에다 착용을 했을 때 더 많은 효과를 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피부에 마찰이 생길 때, 예, 피부에 이렇게 붙어서 움직일 때마다 마찰이 일어나거든요. 그럴 때마다 이제 더 좋은 기능을 할 수 있는 제품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제 여성지에 나온 내용인데 생리대를 건강하게 올바르게 착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보면은 2시간, 3시간 간격으로 갈아줘야 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시간 경과가 되면 10배 이상의 세균이 번식을 하게 되죠. 그것들이 열려있는 질과 열려있는 자궁 속으로 이제 그대로 들어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생리대를 습한 곳에 보관하지 말아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걸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냥, 포장 상태가 그냥 대충 만들었구나. 그죠? 그래서 그냥 뜯어쓰기 편하게 그냥 단숨에 그냥 툭 하고 뜯어쓰기 편하게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습한 곳에 보관을 했을 때 아까 우리 동영상 내용을 본 것처럼 벌레가 생기고 곰팡이가 생기고 습기가 생기고 여러 가지 오염 물질이 막 들어가게 되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포장 상태가 굉장히 불량하다는 것도 지금 이 내용으로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중에 지금 판매되고 있는 제품과 우리 애니원 제품을 한번 비교를 해봤어요. 비교를 해보니까 지금 여기를 보시면 타 제품은 최소한 하루에 10장 정도는 써야 돼요. 10장 정도를 써도 짓물르고 가렵고 따갑고 난리가 아니죠. 그죠? 예, 그래서 10장 정도는 써야 되는데 우리가 생리를 보통 이제 일주일 정도를 쓴다고 봤을 때 우리가 60회 정도 갈아줘야 된다. 그냥 우리가 하루에 3번 화장실 가는 거, 소변 보러 가는 것도 번거롭고 귀찮아요. 어떨 때는 막 그냥 방광이 빵빵하게 올라올 정도로 이렇게 채워놨다가 소변을 보고 그냥 허겁지겁 가서 소변을 보고 나면 아랫배가 그냥 뻐근하고 아플 정도거든요. 그렇게 하면 방광염 걸려요. 그런데도 화장실 가는 게 그렇게 불편하다는 거죠. 그죠? 그렇게 불편한데 생리 때문에 생리하는 동안에 한 60번 정도로 화장실을 쫓아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성분들이 다리에 알통이 많은 사람들은 생리대를 좀 자주 가는 여성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결국에 이렇게 60번 정도 쫓아다니면서 생리가 딱 끝날 무렵에는 아래 위로 생리를 할 수도 있다. 쌍코피 터지죠. 예, 과로한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고 그래서 지금 시중에 있는 생리대를 가장 많이 쓰는 가격, 그죠? 200원 미만대도 있어요. 그건 쓸 수도 없어요, 사실은. 그죠? 1+1, 날짜 지난 거, 이런 것들 막 이구지구 그냥 벨트 둘러놓고 이런 거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런 제품도 있는데, 보통 이제 많이 쓰는 여성분들 그 생리대 가격이 300원 정도 된다고 봤을 때 하루에 10장이에요. 그러면 가격을 보면 하루에 3,000원이 들어간다. 그리고 6일로 계산을 하니까 18,000원이에요. 그래서 생리가 끝날 무렵 정도 생리가 처음에 시작할 때 팬티 라이너 쓰는 기준으로 해서 계산을 해보면 지금 18,000원에서 한 2만원 정도가 생리대 가격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우리 애니원 같은 경우는 하루에 3장에서 4장 정도만 쓰면 된다. 무조건 3장만 쓰면 돼요. 더 이상 쓰실 필요가 없어요. 3장만 쓰면 돼요. 그러면 오히려 더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3장만 쓰면 되는데 한 번 생리 기간이 이제 6일이라고 봤을 때 우리는 한 15장에서 20장 정도만 쓰면 된다는 거죠. 60번하고 15장, 20장.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생리대 비용이, 생리대 비용을 한번 계산을 해보니까 440원이에요. 우리 것이 엄청나게 비쌀 거라고 다들 생각을 하실 거예요. 사업자 사장님들도 굳이 계산을 안 해보신 분들은 비쌀 거야. 사람들한테 얘기하면 그동안 쓰는 거 그냥 저렴한 거 쓰지 이걸 내가 왜 써야 되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 그래서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편하게 이걸 뭐하러 얘기를 해. 싸워야 되는데 그냥 이거는 그냥 뭐 별로 그냥 뭐 사업성도 없고 불편하니까 그냥 다른 거 얘기해야지. 해나나 얘기해야지. 아니면 화장품 얘기해야지, 뭐 닥터큐 뭐 이렇게 속옷 뭐 이런 것만 얘기해야지라고 생각들을 하시고 계세요.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440원밖에 안 해요. 440원밖에 안 하고 이거를 하루에 3장만 딱 쓰면 되니까 1320원이에요. 3000원과 1320원의 차이가 있죠. 6일로 계산을 하니까 7920원. 우리 생리대 한 팩이 7000원이에요. 가격 아시나요? 7000원. 예, 7000원짜리 한 팩이면 우리가 생리가 끝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정확하게 한번 보세요. 자주 가는 번거로움이 없죠. 가격적으로도 굉장히 가게에 도움이 되죠. 그 다음에 내 건강에도 유익하죠.
그러면 이런 제품을 굳이 내가 이거는 사업이야, 네트워크야 라고 분리를 시켜놓고 누군가를 만났을 때 부담스럽게 네트워크 제품, 네트워크 사업하자고 전달해야 되니까 부담을 가지고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얘기해야 되지? 그러니까 부담을 가지고 사람을 만나니까 상대방은 이 좋은 제품을 받아들이기도 전에 이미 나의 그 부담감 때문에 에너지로 다 알거든요. 느낌으로. 그럼 그 사람은 그냥 뭐 그 얘기 듣기도 전에 난 네트워크 안 해. 우리 신랑 네트워크 한다 그러면 난리가 나. 뭐 네트워크 하다가 누구누구 뭐 어떻게 됐어. 막 이런 얘기 막 하거든요. 그게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굳이 뭐 네트워크 제품 얘기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소비자에게 야 내가 이거를 썼더니 우리 딸내미가 썼더니 이런 게 개선이 되고 이런 게 이렇게 좋고 이렇게 좋고 이렇게 좋아. 가게에도 도움이 돼. 남자가 담배를 끊으면 빌딩을 사. 여자가 생리대를 애니원으로 바꾸면 빌라는 살 수 있어. 뭐 이런 식이 된다는 거예요. 그냥 가볍게 그렇게 얘기하면 돼요. 그러면 안 쓸 사람이 없다는 거죠. 굳이 사업을 하자 말자 이런 얘기는 너무 웃긴 거예요. 그죠? 사람을 생각하는 먼저 근본 마음이 있어야 우리가 사업을 성공하는데 그 마음으로 전달을 하자라는 거예요. 지금 이제 베베린도. 이 베베린도 제품은 정말 기적 같은 제품이에요. 전 세계 최초로 만들어졌고, 제가 지난번에, 우리 랠리 때, 말씀을 잠깐 드렸었는데, 우리가 소변을 보고 대변을 봤을 때 시원하게 나와요. 아, 시원하다. 개운하다. 뭐 아주 그냥 뭐 방긋방긋 웃으면서 나오죠. 너무 행복한 얼굴로. 근데 우리 애기들은 소변을 보고 대변을 볼 때 자지러지게 울어요. 저도 애를 둘을 키웠기 때문에 첫째를 낳았을 때는 그냥 얘가 울을 때 느낌을 몰랐어요. 얘가 왜 울지? 배가 고픈가? 그래서 뭐 기저귀를 들여다봤다가 뭐 그냥 분유를 먹여봤다가 막 뭐 과자를 지켜줘 봤다가 그냥 뭐 등을 문질러줘 봤다가 업어줬다가 난리를 쳤거든요. 그러니까 둘째를 딱 낳아서 키워보니까 애 울음소리에 따라서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배가 고플 때는 징징거려. 힘이 없으니까 칭얼칭얼 징징징징 막 짜증스럽게 울어요. 그러니까 소변 대변 봤을 때 애가 짓물러 있잖아요. 찢어지게 울어요. 장이 뒤틀린 것처럼, 장에 탈이 난 것처럼 막 자지러지게 울거든요. 결국에 우리는 이렇게 시원하게 어른들은 생활을 하고 있는데 태어나는 순간 섬유가 닿는 것이 아니라 화학 기저귀가 신생아실에서 엄마 뱃속에서 딱 나오는 순간 화학 기저귀를 딱 감는 거예요. 근데 그런 기저귀를 감은 아기가 성장을 했을 때 가임기 여성이 됐을 때 불임 여성이 안 된다는 법이 없죠. 요즘에 여성들 생리통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거의 뭐 10명 중에 지금 가임기 여성들이 거의 뭐 80% 이상은 생리통 때문에 고생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생리통이 되게 많이 심하면 그것도 불임의 원인이에요. 그것도 질병이에요. 그것도 이제 치료를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결국에는 태어나는 신생아부터 우리가 이렇게 베베린도라는 기저귀를 가지고 이렇게 키워야지만 사실은 건강한 여성이 될 수도 있고 지구의 어떤 인류가 끝없이 이렇게 번식이 되지 않을까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베베린도는 정말 기적 같은 제품이다. 베베린도를 12시간, 20시간을 그냥 채워놔요. 12시간까지는 그냥 채워봤거든요. 채워봤는데 애기들이 그냥 본인이 소변 본 걸 몰라요. 보송보송하고 개운하고 산뜻하고 너무너무 행복해. 근데 문제가 뭐냐면 소변을 많이 보니까 엄마가 벗겨야 되는데 무거우니까 스스로 벗겨지더라고요. 톡 하고 바닥에 떨어지더라고요. 그 정도로 채워놔도 애기들은 행복하다는 거죠. 예. 하다못해 뭐 다리에다가 그 모래 주머니 걸어가지고 운동도 시키는데 애기한테 운동시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어머니들이 생각을 하시면 우리 베베린도 제품을 가지고 얘기를 하세요. 사이즈가 작아요라고 얘기하시거든요. 우리 베베린도 사이즈 안 작아요. 지금 초등학교 아니면 유치원 아이들이 수준이 두뇌가 발육이 지금 어떻게 보면 정말 빠른 아이들은 중고등학교 수준이에요. 그리고 유치원 아이들 수준이 초등학교 5, 6학년 수준이거든요. 그런 아이들을 갖다가 과거에 썼던 그 기저귀 늦게 떼는 애도 누워서 분유만 빨아먹고 그냥 먹고 자고 그냥 눕혀놓고 그냥 뒹굴리고 순한 애들이 제일 좋아 이러면서 그렇게 키우던 그 시대에 그 기저귀 사이즈를 가지고 얘기하시면 안 돼요. 시대에 맞게 사이즈가 나왔다고 보시면 돼. 기저귀가 작다라고 생각하기 전에 이미 내 아이는 기저귀를 떼고 있어야 돼요. 요즘 아이들 기저귀 굉장히 빨리 떼거든요. 엄마들이 게을러가지고 귀찮아가지고 그냥 기저귀 턱 채워놓고 근데 기저귀가 사이즈가 작니 크니 얘기하는데 사이즈가 작다라고 얘기하는 건 엄마가 게을르다. 아기가 지금 문제가 있다. 발육을 내가 제대로 지금 시대에 맞춰서 못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작다 생각하지 마시고 기저귀를 이제 그만 떼세요. 예, 그게 맞다고 제가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베베린도의 구성을 한번 보면
스몰, 미디움, 라지가 있어요. 세 가지 사이즈. 그래서 스몰은 3에서 6kg, 그죠? 42장이 들어있고요. 미디움은 5에서 9kg, 34장이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라지는 9에서 13kg, 32장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소비자 가격을 한번 비교를 해보면 우리 베베린도가 가격이 굉장히 비쌀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우리 이렇게 한 박스에, 한 팩이죠. 한 팩에 39,800원 밖에 안 해요. 엄청나게 저렴해요. 엄마들한테 10번 하루에 20번 갈아주는 기저귀, 그리고 아기가 집 무르고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막 이런 기저귀인데, 그리고 우리가 아기 하나 날 때 인공수정도 하잖아요. 1,000만 원씩 들어요. 아기 많이 낳아봐야 둘이에요. 둘도 겨우 나. 셋씩 낳고 싶어도 건강 문제 때문에 낳지를 못해요. 하나 낳을 때마다 1,000만 원 들고, 1,000만 원 안 들어도 산후조리원 들어갈 때 얼마 들죠? 저도 산후조리원 들어가 봤는데 엄청나게 많이 들어요. 수백만 원이 들면서 제왕절개하고 아기 뒤로 또 키우는 문제나 산후조리원 가는 문제나 이런 거 다 계산하면 수백만 원이 드는데 하나밖에 못 낳는 그 귀한 아기를 한 박스에 39,800원 밖에 안 해요라고 했을 때 엄마들이 과연 비싸다고 얘기할까요?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전달을 못해서 엄마들이 비싸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39,800원이. 예. 그리고 회원 가격은 더 저렴하겠죠. 회원 가격 27,800원. 껌값입니다. 진짜. 예. 너무너무 저렴해요. 그죠? 27,800원이고요. 그 다음에 5,500 마일리지. 마일리지도 굉장히 많이 주죠. 그 다음에 CEO 2차면 우리가 총판가가 있어요. 그냥 굳이 네트워크를 안 해도 판매만 잘하는 사람도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총판가가 19,500원이에요. 19,500원에 사서 우리가 39,800원에 판다. 그냥 대략 그냥 계산을 해도 얼마가 남죠? 한 2만 원 남아요. 그죠? 이 정도 마진을 가지고 있는 제품이 있나요? 비즈니스가 있나요? 지금 식당을 해도 이 정도 마진 못 봐요. 식당 마진 얘기하니까 어떤 분들은 식당 마진 그 이상 볼 수 있어요. 50% 이상 막 얘기하거든요. 왜 그 생각을, 그거는 바보 같은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인건비 생각은 안 하나 봐. 본인이 일하고 있잖아요. 장사 안 되니까 인건비 아끼려고 가족들이 둘씩 셋씩 막 매달려 있죠. 거기에 12시간씩 20시간씩 잠 못 자고 이것저것 막 정리하고 있죠. 세금이 있죠. 거기에다가 월세 나가죠. 여러 가지 재료값이 있죠. 그런 거 저런 거 생각하면 30% 마진이 아니라 10% 마진도 안 된다는 거죠. 그죠? 그 정도 고생하는데 그 정도 인건비도 안 남기면 바보죠. 그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기저귀 하나, 생리대 하나만 가지고도 소매 판매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벌 수 있다. 왜? 제가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했잖아요. 산 증인이에요. 저는 이런 총판가가 없는 과거에 수년 전에 그런 아주 허접한 마케팅을 가지고도 한 달에 수천만 원을 벌었어요. 그래서 아이들도 유학을 보내고, 과거에 저는 보험을 했었거든요. 보험하면서 애들 학원비 벌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이 제품을 생리대 하나 가지고 마케팅도 허접한 마케팅 그런 걸 가지고 총판가 이런 것도 없었어요. 그냥 마케팅에서 풀어지는 그 정도 매칭 해봐야 추천 매칭 해봐야 그냥 30%? 그걸 가지고 그냥 죽기 살기로 했는데 내가 이 제품에 너무 미쳐가지고 이 제품에 너무 행복해하니까 굳이 소비자를 만날 때 사업 얘기를 안 하고 제품에 그냥 막 감동이 돼가지고 정말 꼭 쓰셔야 된다. 생리통이 심한 딸내미가 있다 그러면 제가 막 눈물이 막 났어요. 아우 세상에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거 쓰게 해달라고 하세요. 막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엄청나게 돈을 벌었었는데 우리 지금 마케팅 그냥 가만히 앉아있어도 그냥 주머니만 크게 벌리고 계시면 돈이 술술 들어오는 마케팅이잖아요. 근데 기가 막힌 제품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총판가를 보면 19,500원 이거는 정말 가격도 아니에요. 근데 왜 이런 가격이 왜 만들어졌느냐. 우리 사업자, 리더라면 좀 더 생각을 해야 돼요. 회사에서는 금액을 조금 더 높여놔야 회사의 이윤이 커요. 왜? 어마어마한 투자를 해서 전 세계 최초로 만들었기 때문에. 하지만 금액이 높게 되면 서민들이 쓸 수가 없어요. 아주 가난한 아가들이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제품이 아니고 애기 기저귀이기 때문에 가격을 아주 다운을 시켜서 거품을 빼고 거의 이윤을 거의 안 남기다시피 하면서 가격을 아주 저렴하게 만들어서 가난한 아가들까지 전 세계에 나갔을 때 정말 후진국에서도 쓸 수 있는 그런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한 달이 넘는 기간 동안 릴레이 미팅을 하면서 이 제품 가격이 만들어졌다는 거를 우리 리더 사장님들이 정확하게 아시고 계셔야 된다는 거죠. 베베린도는 하루 3장이면 오케이예요. 제가 과거에 생리대를 가지고 처음에 딱 만났을 때
미쳐가지고 제품 딱 써보고 뭐 어떤 기능이 딱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래가지고 샵을 그냥 딱 차렸어요. 사람들이 다 미쳤다 그랬어요. 가족들도 미쳤다 그러고 친구들한테 입도 뻥끗 못했어요. 생리대 가지고 샵을 차렸다니까 정신 나갔다 그러죠. 그럴 때 장사가 너무 안 돼서 제가 생각을 했어요. 머리를 막 아이디어를 짰어요. 막 집중하다 보면 뭐가 나오거든요. 막 몰입하고 집중을 하다 보니까 오케이. 제가 하면서 써붙인 게 뭐냐면 하루 3장이면 오케이. 당신의 소중한 것을 더욱 소중하게. 예. 이렇게 해놨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그 지하 상가에다가 그 샵을 차렸었거든요. 반월당 지하 상가. 대구에서. 그러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이 한 명도 안 들어오던 사람들이 문을 딱 열고 그래요. 이거 보세요. 하루 3장에 어떻게 건강한 곳을 더 건강하게 지킵니까? 이거 과대 광고하고 거짓말하면 안 된다. 정직하게 장사하라고 저한테 오히려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럼 그런 분들을 데려다 놓고 제가 생리대 데모를 보여드렸어요. 정확하게 보여주니까 감동을 하는 거예요. 화가 난 사람이 오히려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을 감동시키긴 더 쉽다는 거죠. 극과 극이기 때문에. 그랬을 때 그 소비자가 정말 나를 배신하지 않는 소비자. 그 소비자가 10명, 20명을 이렇게 전달을 해요. 이게 화장품이나 성형이나 아주 뭐 나를 날씬하게 해주는 허리를 짤록하게 해주는 호리병같이 만들어주는 속옷하고는 달라요. 왜냐하면 그런 것들은 비밀로 아닌 것처럼 하면서 너 요즘에 날씬해졌다 그러면 그냥 아무 말도 안 해. 그래? 뭐 그냥 이 정도거든요. 근데 생리대는 소문을 내요. 애기 기저귀도 소문을 내는 제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 명의 소비자가 10명, 20명, 100명을 이렇게 만들어주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 베베린도 같은 경우는 한 장당 470원이에요. 장당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470원 너무 저렴해요. 근데 오히려 여자들 생리대보다 더 싸. 여자 생리대는 그 작은 것이 440원이야. 근데 애기 기저는 470원이에요. 가격이 너무 감동이죠. 그죠? 가난한 애기들도 분명히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3장 내지 2장. 애기도 3장만 쓰면 돼요. 하지만 왜 2장이라고 되어 있냐면 애기들은 대변을 볼 수도 있기 때문에 많이 써야 5장만 들면 돼요. 그래서 하루 계산하니까 2,350원이에요. 근데 타사 제품을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300원. 비싼 제품 굉장히 많아요. 엄마들이 일부러 막 수입을 해서 쓰고 난리가 아니거든요. 어떤 엄마들은 명기저귀를 쓰고 그러고 있는데 타 제품 그냥 저렴한 제품 300원짜리로 계산을 했을 때 12장 정도를 쓰게 되죠. 그죠? 12장 정도 쓰게 되고 하루로 계산하니까 3,600원이라는 금액이 나와요. 그래서 아기의 건강과 엄마의 번거로움과 가게에 도움을 주는 애기 기저귀, 베베린도 우리가 이렇게 전달했을 때 과연 안 쓸 엄마는 없다는 거죠. 우리가 그냥 전달을 안 해서 뿐인 거지. 이거 너무 힘든 사업이야. 전달하기 힘들어.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 그렇지 사실은 전달하기 너무너무 쉬운 제품이고 이것을 썼을 때 엄마들이 너무너무 감동을 하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고맙다고도 얘기하고 본인이 혼자 쓰면 엄마들은 주위에 엄마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본인들이 이 내용들을 공유를 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이제 요 제품을 가지고 사실은 그 산부인과 같은 데를 굉장히 많이 가거든요. 사업자 사장님들 갈 때 같이 또 따라가기도 하고 하는데 거기 가면 산모들이 저 기저귀 필요해요. 표시를 해요. 뭐냐면 산모 수첩이 있어요. 소비자. 그죠? 산모 수첩을 딱 들고 있어요. 그거 보면 이 사람한테는 분명히 기저귀가 필요한 거예요. 배가 나오든 안 나오든. 어쨌든 그런 엄마들한테 이런 정보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임신을 하게 됐을 때 많은 산모들은 여러 가지 정보를 필요로 해요. 그래서 기저귀는 어디가 제일 좋은가? 산부인과는 어디가 제일 좋은가? 그다음에 소아과는 어디가 가장 좋은가? 그다음에 애기 이유식은 뭘로 할까? 애기 배내 쪼고리는 뭘로 입힐까? 유모차는 뭘로 할까? 엄마들이 모든 정보 막 인터넷으로 주위 애기 키우는 엄마들은 막 정보를 받아들이거든요. 그러는 시기이기 때문에 요거를 딱 전달하게 되면 엄마들이 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한 엄마를 잡아놓으면 그 엄마 주위에 또 산모들이 잔뜩 있어요. 끼리끼리 때문에. 그죠? 그러면 끼리끼리 엄마들이 똑같은 산부인과에서 소비자를 또 만들 수가 있고 그 엄마가 아기를 낳게 되면 산후조리원에 또 이게 막 덩어리로 움직이죠. 저도 제가 작은 애를 산후조리원에서 제가 산후조리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엄마들 지금까지도 문자 주고받고 전화통화하고 가끔 얼굴 보고 하거든요. 그게 또 모임이 됐어요. 산후조리원에 가면 수십 명의 엄마들이 있어요. 그 엄마들하고 또 그 정보를 공유하는 거예요. 산후조리원에서 그 산후조리원의 그 원장들이나 그 산후조리 해주는 선생님들이 기저귀를 이제 소개를 하거나 분유를 소개하거나 샘플을 주거나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엄마들이 그거를 가지고 아기 다 클 때까지 쓰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산후조리원에서 주고받는 그 정보들이 굉장히 고급 정보들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활용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소비자를 내가 잘 만들어 놓으면
어마어마한 파급 효과가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휴엔의 이제 사업자가 돼가지고, 우리 유기농, 뭐 여러 가지 제품들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천연 제품, 그 다음에 친환경 제품들, 뭐 세제서부터 섬유유연제서부터 막 이런 것들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엄마들이 쓰게 되고 휴엔몰에 가서 10만 가지 쇼핑을 하면서 사실은 그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사업자, 소비자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네트워크를 열심히 하고 있는 리더를 찾아다니면서 당신 나 지금 뭐 2가지 하고 있어요라고 얘기하면 2가지 하는데 1가지 더 못합니까? 이거 저기 정보 좀 주세요. 주민등록번호 주세요. 이래가지고 우리 회사도 등록을 시키고 뭐 다른 거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한테 그냥 아이고 여기도 비전이 있으니까 그거 이거 2개 3개 누구나 다 하는 거 아닙니까? 요즘에 그런 시대거든요. 그런 사람들 모시고 와봐야 크게 내용은 없어요. 어차피 그 사람들조차도 소비자를 땡겨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소비자를 그런 사업자를 그냥 네트워크를 하고 있는 리더들을 만나서 그렇게 얘기하기보다는 그 사람들한테 우리 제품을 전달하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충성적인 소비자를 만들게 되면 내 사업에도 굉장히 탄탄하게 갈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제품에 조금 더 집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이제 우리 생리대를 가지고 어떻게 이제 설명을 하면 되느냐, 이제 그거를 제가 한 1000번을 넘게 했는지 숫자도 제가 셀 수가 없어요. 너무나 많이 해왔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과거에 미국에 가서 그 LA를 갔어요. 미국 처음 넘어갔어요. 처음 넘어가서 저 뭐 영어도 못하거든요. 그래서 한 2주 정도 있으면서 아주 많은 사업자를 만나서 그쪽에 이제 사업자가 나왔기 때문에 미국에 한 라인을 펼치러 갔었어요. 가서 이제 하다 보니까 제가 너무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흑인 여성들, 백인 여성들, 뭐 엉덩이 굉장히 크잖아요. 뭐 거의 200kg를 육박하는 여성들, 이렇게 큰 엉덩이에 우리 생리대를 착용해봐야 이게 표도 안 날 것 같아. 막 데일밴드 붙인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 생리량도 굉장히 많을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게 데일밴드밖에 안 되겠다 막 이런 생각도 하면서 제품을 설명을 했어요. 제가 영어를 못 하잖아요. 한국말로 했어요. 그냥 한국말로 했는데 너무너무 깜짝 놀랐어요. 한 20, 30명을 놓고 하는데도 그냥 샬라샬라 자기들끼리 막 하는데 100%가 다 감동을 하는 거예요. 100%가 다 선택을 하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이 제품은 굳이 말이 필요가 없어요. 예. 우리 여기 농아인 사장님들도 이제 많이 계시거든요. 예. 리더 사장님들인데 말이 필요가 없어요. 이 생리대 데모는 인간이 가장 깊이 기억을 하고 있는 거는 각인을 시키려고 그러면 본인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보는 거예요. 눈과 손만 있으면 누구나 다 이 제품 100%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업하자라는 얘기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 제품을 가지고 얘기할 때, 제가 뭐 제품 좀 보여준다, 뭐 이런 얘기 안 하거든요. 제가 마술을 지금 좀 하고 있는데, 사장님 식사하시기 전에 제가 마술 한 판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무슨 마술을요? 그래서, 이제 이 마술을 보시고 나서 식사를 하시면 소화도 잘 되고요. 건강에도 훨씬 더 좋아요. 예,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럼, 아이고, 보여주세요. 그러면은, 식탁 위에다 그냥 생리대 턱 하고 펼쳐놓거든요. 아이고, 깜짝 놀래요. 아니, 이게 지금 뭐냐고, 지금 생리대를 이게 왜 식탁에다 올려놓냐고 세상에 막 치우라고 본인이 막 긁어가지고 밑으로 내리고 막 난리가 나거든요. 그럼 제가 그래요. 사장님, 제가 맛을 보여드린다 그랬잖아요. 이 생리대가 뭘로 변해요. 보세요. 잠깐만 참으시면 돼요. 잠깐만 계시면 이게 뭘로 변할 거니까 분명히 마술이니까 자세히 한번 보세요. 그러면, 그래요. 생리대가 뭘로 변해요? 보세요. 한번 자세히. 그러고 제가 설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지금 생리대가 뭘로 변하는지 한번 보시면 돼요. 생리대 데모는 한 10분 정도만 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어떤 분들은 5분 정도에 하시는데 5분은 너무 짧아요. 기가 막힌 제품을 너무 짧게 얘기하면 별로 차이점을 못 느끼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10분 정도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생리대를 사게 되면 이런 비닐에 들어있어요. 예. 이런 비닐에 들어서 한번 오픈을 하게 되면 다시는 밀봉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관하는 장소에 따라서 오염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안에 내부를 한번 뜯어서 보시면 이렇게 소포장 상태도 보시면 이런 식으로 구멍이 뚫려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욕실에 보관할 때도 있고 가방에 넣고 다닐 때도 있고 장롱에다 보관할 때도 있어요. 그럼 욕실에 보관했을 때 샤워하고 머리 감고 그냥 물 틀고 막 이럴 때마다 엄청나게 많은 습기가 들어가요. 근데 이게 특징이 뭐냐면 딱 쓰다가 보면 한 달 후에 이걸 또 쓰게 된다는 거죠. 한 달 동안 엄청나게 오염이 된다는 거예요. 그죠? 예, 그런 상황이 생기죠. 그리고 우리가 가방에 넣고 다니게 되면 여러분도 기억이 나실 거예요. 2달
2달 정도, 3개월 정도 그냥 잊어버리고 가방에 넣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딱 뜯어가지고 쓰려고 보면 엄청나게 많은 여기에 담배를 피시는 분들은 담배 찌꺼기, 과자 찌꺼기, 화장품 찌꺼기, 여러 가지 오염 물질들. 사실은 신발보다 세균이 가장 많이 사는 곳이 가방이라고 얘기해요. 명품 가방 5년, 10년 가도 빨지 못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거기에 있는 많은 오염 물질이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비싸게 산 생리대를 우리는 오염이 된 상태에서 착용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 지금 본드가 있어요. 우리가 팬티, 예쁜 팬티, 레이스 팬티, 명품 팬티 굉장히 좋아해요. 속옷들 여성분들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시는데 그 속옷에 본드가 묻었던 체험들 많이들 하셨을 거예요. 저도 사실은 속옷에 본드가 묻어가지고 너무 불편하니까 화장지를 붙여서 입었다가 팬티 라이너를 붙여서 입었다가 난리를 다 썼거든요. 그냥 팬티가 너덜너덜해서 버릴 때까지 이 본드가 안 떨어지는 거예요. 결국은 이게 50 본드, 이 화학 본드 때문에 굉장히 불편하다는 거죠. 요게 지금 우리 애니원이에요. 포장 상태부터 굉장히 명품으로 이렇게 포장이 돼 있어요. 그리고 안에 이렇게 뜯어보면 은박지로 돼 있죠. 그래서 외부의 환경으로도 열이라든가 습기라든가 이런 거에 강하게끔 이렇게 이렇게 은박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를 딱 꺼내고 이제 밀봉을 해요. 이렇게 밀봉을 해서 욕조에다가 1달이고 2달이고 띄워놔 보세요. 습기가 전혀 안 들어가. 10년을 놔둬도 아마 이대로일 거예요. 그리고 뒤에 포장 여기 보시면 유통기한 표시가 정확하게 돼 있어요. 몇 년, 몇 월, 며칠 날 만들어서 몇 년, 몇 월, 며칠까지만 써라. 이게 3년이라는 유통 표시가 정확하게 돼 있다는 거죠. 대기업에서 만든 제품조차도 유통기한 표시가 정확하게 안 돼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제조 날짜만 찍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제품은 포장 상태도 이렇게 명품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속포장을 보시면 이렇게 완전히 완벽하게 포장이 되어 있죠. 완전히 진공 포장에 공기를 쪽 빨아내서 이렇게 포장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굉장히 안전한 포장 상태를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묵은 상태로 우리가 착용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도 보시면 이렇게 본드 성분이 붙어 있죠. 이거는 이제 우리가 껌 성분이에요. 그리고 여기 중간에 보시면 생식기가 있는 부분, 우리가 질 입구가 닿는 부분에는 본드가 전혀 묻어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세세하게 이렇게 신경을 쓴 제품이에요. 보통 여성분들이 생리를 하게 되면 순간 쏟아지는 양이 한 30에서 50cc 정도가 돼요. 그래서 타 제품에는 제가 30cc를 하고 우리 제품에는 2배 가깝게 많은 양, 한 50cc 정도를 해서 지금 얼마나 안전한지 흡수율이 어느 정도인지를 제가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예, 지금 타 제품에는 이렇게 30cc를 할게요. 그리고 지금 우리 애니원에는 이렇게 2배에 가까운 50cc를 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그냥 가운데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막 사이드에도 그냥 막 흘러 넘치게 제가 막 지금 부었거든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 느낌이 오시나요? 일반 생리대를 착용했을 때 이게 국내 여성의 25%가 열광하는 생리대예요. 과거에 김연아가 광고를 하기도 했었죠. 그런 제품인데 지금 이렇게 흘러 넘쳐요. 잠잘 때 이부자리를 벌겋게 완전히 적군이 쳐들어왔다 그러죠. 그 정도로 이렇게 만들죠. 그 다음에 흰 옷을 못 입고 검은 옷만 입어야 되고 그런 불편한 내용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 제품은 지금 옆으로 제가 사이드로 막 부었는데도 안쪽으로 쫙 흡수가 다 됐어요. 지금 여기 사장님 잠깐만 나오셔서 한번 체험 좀 한번 해보실게요. 이쪽으로 올라오시겠어요? 혹시 따님 있으신가요? 네, 있어요. 아, 그래요? 한번 눌러보세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지금 이렇게 보셨을 때 따님에게 어떤 걸 쓰라고 하시겠어요? 당연히 애니원 쓰라고 해요. 그죠. 따님이 지금 요 체험하고 계신가요? 네. 아, 예. 아, 예. 감사합니다. 지금 이런데 흑인 여성이고 백인 여성이고 말을 못하거나 듣지 못하는 농아인이라고 해도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제품이라는 거예요. 그죠? 100% 선택할 수 있는 제품. 이런 제품이 지구상에 몇 개나 있을까요? 이걸로 비즈니스를 한다 그러면 성공할까요? 안 할까요? 그죠? 내가 굳이 이거 좋다고 안 해도 본인이 선택하는 거예요. 소비자가 되면 사업자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안에 내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
표면에 이렇게 생식기가 닿는 부분이에요. 뭐 보송보송해요, 순면 감촉이에요, 솜털 같아요, 날아갈 것 같아요, 착용감이 너무 좋아요, 막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게 비닐이에요. 굉장히 까실까실해. 이태리 타올보다도 때가 더 잘 밀려요. 따가워요. 그러니까 이거를 착용하고 24시간을 걸어 다녀요. 예. 아니면은 뭐 운동을 하거나 아니면은 그냥 착용을 하고 앉아 있거나 이러면 밑에가 상처가 쓸려가지고 찰과상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그 찰과상이 생긴 상태에서 그냥 물만 닿아도 사실은 짓무르고 난리가 나는데 이 오염돼 있는 화학 물질들과 부패항균이 이렇게 6일씩 한 24시간 이렇게 착용하고 있다 보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게 뭐냐면 각종 폐지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생리대 하나 만든다고 나무를 자를 수는 없거든요. 국내에서. 그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각종 폐지가 재활용이 가장 잘 되고 있는데 결국에 그 폐지가 이렇게 하얗게 표백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흰색이 나오려고 그러면 형광물질이 들어가지 않으면 흰색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짜니까 이렇게 물이 쭉 나와요. 이게 어디로 들어가느냐? 응애하고 여아들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질 속으로 들어가겠죠. 예, 생리할 때마다 질퍽거리면서 열려있는 질과 자궁 속으로 그대로 그냥 들락날락 하는 거예요. 딱 됐을 때, 눌렀을 때 손가락 사이로 질퍽거리면 습기가 쫙 올라온 것처럼 질 입구로 들어간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바로 그 물 먹는 하마 성분, 김이나 스낵에 들어있는 거. 1년을 놓고 먹어도 김이 바삭바삭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질에는 꼭 필요한 습기가 있어요. 습기가 있어야지만 사실 건강을 지킬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 미세한 습기까지도 강력하게 수십 년 동안 우리가 생리대를 40년 동안 착용하잖아요. 40에 45년. 태어나는 순간부터 착용하는 기저귀까지 치면 기간이 더 길어요. 근데 그 기간 동안 습기를 쫙쫙 빨아먹는 거예요. 그러면 질건조증이 안 오겠어요? 남편이 당신 왜 이렇게 건조해? 소리를 안 듣겠냐는 얘기죠. 그리고 지금 이게 비닐이에요. 통풍이 안 되는 비닐. 예, 아까 한의원 원장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통풍이 안 되는 비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세균이 번식할 수 있는 최고의 환경을 만들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 애니원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리 애니원 제품은 이렇게 양 사이드에 이렇게 샘방지 턱이 있어요. 예. 그리고 박음질도 2번, 3번 반복을 했기 때문에 모양이 뒤틀어지거나 옆으로 이제 이렇게 새어 나오거나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예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생식기가 닿는 부분에 MS 공법이라고 했죠. 순면. 그래서 엠보 처리까지 해가지고 닿는 부분도 굉장히 부드럽고 착용감도 좋지만 엠보 처리가 돼서 쿠션감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뜯으면 이것도 이제 먼지가 막 나요. 예, 말라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먼지가 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게 이제 건강 칩이죠. 여기에 이제 그 많은 비밀이 다 들어있죠. 그래서 여러 가지 기능을 하고 있는 이제 이 칩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펄프로 360도를 감싸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양이 이제 뒤틀어지지 않죠. 그리고 생리혈을 빠르게 흡수해서 안으로 넣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제 표면은 항상 보송보송하게끔 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래 위에 이렇게 폴리모 종이가 아주 얇은 종이가 있어요. 종이 중에 가장 얇은 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것조차도 이제 이렇게 깔때기 모양의 구멍이 있어서 들어오는 습기는 들어오는데 나가는 거 역류를 막아주는 역할을 이제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안에 이렇게 이제 흡수체가 있는데 이런 것도 이제 친환경 흡수체죠. 예, 고분자 흡수체 이렇게 이제 젤리 모양 아주 작은 유리 구슬처럼 이렇게 모양이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요게 우리 마감지예요. 예, 마감지 필름인데 요게 이제 미세한 구멍이 뚫려 있어요. 그래서 이제 생리혈이 뜨끈뜨끈하게 나오면 그 열감도 밖으로 빨리 배출을 하고 그 다음에 습기도 밖으로 내보내고 그다음 통풍이 되게끔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수도 되면서 통풍이 되는. 그래서 일반 생리대를 쓰셨던 분들이 많이 놀래요. 일반 생리대는 비닐로 굉장히 답답한데 우리 제품을 이제 착용을 하게 되면 굉장히 시원하거든요. 그리고 바람이 막 들어오는 걸 본인이 느껴요. 그러니까 와 이게 무슨 뭐 선풍기를 달고 다니는 느낌이다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굉장히 산뜻한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 우리 제품이 이렇게 금방 흡수가 다 됐거든요. 여긴 지금 물이 이렇게 돌잖아요. 그러면 얘를 또 여기다 다 부어볼게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습기 바로 마술이잖아요. 보는 앞에서 그냥 이렇게 탁 뒤집는 거예요. 예, 바로 이렇게 마술이에요. 제가 요 통풍 되는 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냥 뭐 말씀으로 통풍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 느낌이 안 와요. 뭐 통풍이 되려고 통풍이 되면 구멍이 뚫려 습기가 생열이 셀 텐데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지금 이제 잠깐 사이에 보셨는데도 습기가 이렇게 많이 올라오죠. 예, 보이시죠? 예, 습기는 입자가 굉장히 커요. 아시잖아, 물 입자가. 그죠? 그러면 공기는 얼마나 잘 통하겠어요. 예, 굉장히 시원하다고 보시면 돼요. 예, 이렇게 습기가 이렇게 다 통하거든요. 지금 이렇게 보여드렸던 거는 생리대예요. 생리대 시장이 1조 5천억 시장이다. 한국 시장.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사실은 가임기 여성들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고 있죠. 인구수가 많이 이제 줄어들고 있는데 또 늘어나는 게 있어요. 뭐냐면 노인 인구가 많이 늘어나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요실금 시장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그죠? 요실금 있는 분들이 사용을 하다 보면 사실은 그 어떤 요실금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좀 개선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요실금이 있는 분들도 쓰고 생리를 하시는 분들도 쓰기 때문에 결국에 요실금 시장까지 같이 합하게 되면 거의 3조 시장이 이제 육박하는 그런 시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시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한 명의 소비자에게 내가 정확하게 전달하면 그 사람은 절대 나를 배신하지는 않는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지금 요거는 팬티 라이너예요. 요 팬티 라이너도 이거 같은 경우는 남녀노소 누구나 다 쓸 수 있어요. 이 팬티 라이너 시장은 6조 시장이라고 우리가 보고 있거든요. 왜 6조 시장이냐? 남녀노소 누구나 다 써야 되지만 여자분들이 생리대는 가임기 여성들만 쓰지만 한 달 중에도 6일 정도밖에 쓰질 않아요. 그죠? 일주일 정도밖에 안 쓰는데 이 화장지 시장은 어마어마해요.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을 때까지 쭉 써야 돼요. 하루에도 5, 6번, 7, 8번 쭉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장지를 안 써야 되는 거예요. 화장지가 제가 아까 만들어지는 이 공정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흰색이 어떻게 해서 나올까요? 예, 특히 화장실에서 쓰는 화장지는 너무너무 해로워요. 많은 분들이 쓰지 말라 그래. 우리가 감기가 걸렸을 때 콧물을 2번, 3번 닦았어요. 콧밑이 빨개지면서 따가운 느낌 받으셨죠? 그게 결국에는 형광 물질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배탈이 났을 때, 예, 우리가 2번, 3번 더 닦았어요. 그럼 바로 따갑고 아프거든요. 결국 형광 물질 때문에 그런데 감각이 무디되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생식기에다가 얼마나 뽀드득 닦고 있어요. 하루에도 5번, 6번씩. 결국에는 화장지를 쓰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이 담배를 딱 끊으면서 몸이 건강해지고 혈색도 좋아지고 입맛도 좋아지고 막 그렇죠. 살까지 찐다 그러거든요. 여자들이 화장지를 딱 끊는 순간 내 생식기가 건강해지는 거를 본인이 바로 즉각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화장지를 쓰지 말고 팬티에다 요걸 딱 깔아요. 딱 깔고 소변을 보고 그대로 입어주면 소변이 떨어지면서 여러 가지 기능들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로 굉장히 효과적인 제품이에요. 그래서 생식기가 아주 젊어질 수도 있는 그런 기능이고요. 그 다음에 남자들도 쓰면 좋아요. 남자들 같은 경우도 낭습이 되게 심해요. 저도 그래서 아들만 둘이 있기 때문에 지금 18, 21살 이래요. 그래서 이제 외국에 나가기 전에 애들이 이렇게 땀이 차고 끈적거리고 막 이렇게 습진이 생겨가지고 막 긁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요거를 이제 따뜻한 물을 좀 뿌려가지고 아니면 뭐 진짜 냉수도 상관없고 뿌려가지고 팬티에다 딱 붙여서 입혀놨는데 누군가에게 듣고 했죠. 근데 그 다음날 되니까 깨끗하게 사라졌더라고요. 그러니까 냄새도 안 나고 여러 가지 뭐 살균 기능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착용을 시켜도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남자가 건강하면 내 가족도 건강, 내 아내의 건강까지도 지킬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남녀노소 누구나 다 써야 된다. 그래서 저는 휴엔에 우리 화장실 전국에 우리 센터의 그 화장실에 화장지가 더 이상 보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화장지를 볼 때마다 억장이 무너져요. 아, 이렇게 좋은 거를 이렇게 저렴한 거를 그거 식당에 가가지고 화장지 둘둘둘 감아오고 막 화장지 챙겨가지고 하는 거 안 창피하던가요? 그냥 우리는 그냥 우아하게 그냥 가면 돼요. 그러면 저 화장지 가져가세요. 아우 됐어요. 그냥 이렇게 가시면 된다니까요. 그 화장지 더 이상 이렇게 감고 이거 하지 말라고요. 예, 그렇게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우리 애기 기저귀예요. 베베린도. 지금 디자인도 너무너무 예쁘고요. 애기가 소변을 보게 되면 2번, 3번, 4번 반복해서 보게 되면 여기 노란 선이 있거든요. 이 선이 점점 파란색으로 변하기 시작을 해요. 예, 녹색, 예, 푸른색으로 변하기 시작을 하는데 그때쯤 되면 갈아줘도 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애기 운동시킨다 생각하고 그냥 달아놓으세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툭 하고 지가 알아서 벗겨지면 그냥 갈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대변 볼 때 갈아주시든지 애기가 너무너무 행복해하기 때문에 분명히 한번 체험을 시켜보세요. 그리고 안에도 똑같이 이렇게 엠보 기능을 해요. 엠보가 돼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엠보싱이기 때문에 애기들이 착용감이 너무 좋고 보송보송하다, 쿠션감이 너무 좋다. 그리고 건강칩이 거의 사이즈가 이만한 게 들어있어요. 예, 이만하게. 그러니까 더 기능이 탁월하겠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 사이즈가 뭐 작다, 너무 슬림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작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애기가 기저귀를 너무 오래 착용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같이 비 오는 날 어떻게 보면은 사랑을 고백하거나 어디 가서 무슨 부탁을 하거나 돈을 꾸거나 아니면 사업자를 리크루팅 하거나 빨간 장미 한 송이를 가져가서 맛있는 커피와 함께 이렇게 이제 미팅을 하게 되면 굉장히 행복한 결과가 멋진 결과가 있는 그런 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늘 비 오는 날, 봄비 오는 날 오늘 멋지게 활용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Give me a DJ, play me